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목적어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고 그랬죠? 전치사 뒤에는 받는 말이 온다고 그랬죠? 자, 받는 말이 결국은 목적격인 목적어를 말합니다. 목적격인 목적어를 말하는데 명사류가 와야 돼요. 명사 종류가 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뭐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 단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어요. 다시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명사류만 올 수 있고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장으로 보죠. He wrote 그랬어요. He wrote. 그가 뭐뭐에게 뭘 썼어요. 근데 지금 to에 받는 말이 없죠. to의 목적격이 없죠. to의 목적격이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을 보면 he wrote a 그랬어요. 선생님 to가 빠졌어요. 이거는 누구누구에게를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a라고 썼다란 얘기예요. he wrote a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a라고 썼다란 얘기예요. to를 넣으면 누구누구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 글을 쓰건 편지를 쓰건 그렇게 쓴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일반 명사에는 목적격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렇죠. 대명사에는 목적격이라는 게 있어도 일반 명사에는 목적격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 명사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문장을 보시죠. He gave it to Tom. 그가 gave 주다의 과거죠. give G I V E give의 과거가 gave죠. He gave it to Tom. 그가 그것을 탐에게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주었다가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문장 보시면 he gave it. 그가 주었다 그것을 누구에게? to my daughter. 내 딸에게 그것을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시험에 가끔 가다가 나와요.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하고서 이렇게 써요. He gave it to I. 맞는 것 같아요. 나에게 줬다. I. 아니죠. to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목적격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I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me로 바뀌어야 돼요. He gave it to me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치사 뒤에 대명사는 항상 목적격 형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적어가 자, 을을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직접 목적어. 자, 직접 목적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대한 구분은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을을이 붙으면 직접 목적어이고 그 다음에 에게가 붙으면 에게 목적어라고 그래요. 에게가 붙으면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에 대한 구분은 뒤에 을을이 붙냐 직접, 에게가 붙냐 간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면 을을 먼저 쓸 수도 있고 을을 목적어를 먼저 쓸 수도 있고 에게 목적어를 먼저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에 따라서 전치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그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을 보죠. 자, he gave me a book. 그가 나에게 a book, 책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He gave me a book. 그가 나에게 책을 주었어. 자, 그러면 내가 책한테로 이동한 거예요. 내가 책한테로 이동한
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전치사가 불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책이 나에게로 이동한 거지 내가 책에게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자, 밑에 거 보세요. He gave a book. 그가 주었어요. a book을 누구에게? me, 나에게. 자, 그러면 책이 나에게 이동하죠. 그죠? 책이 나에게로 실제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전치사를 타고 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북이 to라는 전치사를 타고 미에게로 간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 다시 말해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인식을 하세요. 필요해요. 아시겠죠? 전치사를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어북이 to라는 전치사를 타고 me, 나에게로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좋고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to는 무슨 전치사냐? 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방향. 자, 문장을 보시죠. They passed me the salt. 그들이 패스, 건네줬다. 패스는 건네주다는 얘기예요. 뭐 축구에서 패스해라 그런 말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건네줬다. 뭐를? 솔트를. 그러면 내가 솔트로 이동한 게 아니죠. 전치사 필요 없네. 솔트가 나에게로 이동했네. 그죠? to라는 전치사를 타고. 왜? to라는 전치사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감을 좀 잡겠죠? 자, he showed me the way. 그가 show 보여줬다. 나에게 그 길을. 자, 나에게 그 길을 보여줬을 때, 자, 그 길을 나에게 보여준 거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 길이 나에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나에게로 왔다란 얘기입니다. to라는 전치사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을를 목적어가 이걸 이제 직접 목적어로 하는데 을를 목적어가 에게 목적어로 갈 때 뭐를 타고 간다? 전치사를 타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전치사를 타고 에게로 가는 겁니다. 에게. 잘 안 써지네. 자, 아시겠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문장 보죠. I gave him my dog. 내가 그에게 나의 강아지를 주었어. 그러니까 나의 강아지가 그에게로 이동했네요. 그렇죠. 나의 강아지가 그에게로 이동했네요. to라는 전치사를 타고. 선생님 항상 to라는 전치사만 쓰입니까? 아니에요. 전치사가 일반적으로 3개인데 일단 2개만 해보죠. 자, for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어요. 자, for이란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to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와는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겠어요? 쓰이는 동사가 틀려요. 잘 보세요. 자, he left me a notice. 그가 남겼다. 나에게 뭐를 남겼어? a notice. 쪽지를 하나 남겼어. 자, 남기다라는 동사는 누구를 위해서 목적을 누구를 위해서 남기는 거지. 그죠?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남기는 거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to라는 전치사를 쓸지 for이라는 전치사를 쓸지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leave, left예요. left 남기다라는 동사는 목적의 뜻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he left a notice for me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가 노티스를 위한 게 아니죠. 미가 노티스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노티스 쪽지가 나를 위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쪽지가 나를 위한 거니까 쪽지가 for라는 전치사를 타고 미를 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 목적어는 전치사를 타고
에게 목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문장을 보죠. She bought me a doll. 그녀가 나에게 인형을 사줬어요. 자, buy의 과거 bought예요. bought. 자, buy의 과거 bought인데 역시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내가 인형을 위한 게 아니라 인형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타고 갑니다. 이해하시죠? 자, we made her spaghetti. 우리가 그녀에게 스파게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자, 그녀가 스파게티를 위한 게 아니죠. 스파게티가 그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for. 자, 그러니까 live, left, buy, bought, 그리고 made, 사다.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을 나타낸다 그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아, 구분하는 거는 뜻을 알면, 동사의 뜻을 알면 구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방향을 갖는 뭐 패스, 건네주다, 패스 같은 거, 쇼, 보여주다, 또는 give, 주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되면 to를 쓰고 목적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면 for를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죠. He wrote me a letter. 그가 나에게 편지를 썼어. 그러니까 그 편지가 나를 위한 거죠. He wrote a letter for me. 그 편지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선생님 편지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동을 하지만 write 하는 행동은 누구를 위해서 write 하는 거지. 그죠? 그거를 write 하는 사람이 직접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 write 한 거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갔겠죠. 가지고 가는 행동에는 방향성이 있지만 write 자체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write란 동사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throw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he threw the ball to me 하고 he threw the ball for me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요. he threw the ball to me. He threw the ball to me 하면은 실제로 공이 나에게로 온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자, 상황을 잘 보세요. 내가 아파. 내가 누워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투수를 응원을 해. 그래서 그 투수가 내 친구야. 그런데 그가 아파 있는 나를 위해서 던지는 거야, 지금. 실제로 공이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누워서 테레비를 보고 있어. 그런데 그 테레비에서 보니까 내 친구가 지금 야구로 공을 던지고 있어. 자, 그런 경우에는 throw 하더라도 실제로 나한테 to 하는 게 아니죠. for 나를 위해서 던지는 거잖아. 우승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같은 동사라고 하더라도 내용상 방향의 얘기가 없죠. 그럴 때는 he threw the ball for me가 되는 거예요. He threw the ball for me.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to라는 방향성을 가질지 for이라는 목적을 가질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잘 보세요. 에게 목적어가 앞에 오면 전치사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을을 목적어가 앞에 올 때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왜 전치사를 쓰느냐.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개념. 왜 필요하냐? 전치사를 타고 가니까. 그죠? 이 북이 나에게로 오는 거지 내가 북한테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그 동사에 따라서 show, give 이런 동사에 따라서 pass 이런 동사에 따라서 동사가 방향을 나타내면 방향성, 동사가 방향을 나타내면 방향성, 동사가 목적을 나타내면 live, left,
by boat 이런 동사가 목적을 나타내면은 그때는 목적격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